이름 이재용, 출생 1968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출신 가문 삼성 가창업주 이병철 2대 회장 이건희 3세 경영자 이재용. 직함 2025년 기준 삼성전자 회장 2022년 10월 공식 취임. 학력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학사, 개요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논문 미제출. 성장 배경 및 경영 입문. 이재용은 삼성 창업주 이병철의 손자이자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유년기부터 삼성의 후계자로 철저히 교육받았고 국내보다는 해외 경험을 중시한 아버지의 철학에 따라 국제 감각을 익혔습니다. 이재용은 부회장 취임 이후 자신의 측근 외에도 많은 경영진을 뽑았는데 삼성은 이재용이 실질적으로 그룹을 이끌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전무상무급 임원진이 크게 늘었다. 이후 이재용식 인사를 통해 뽑힌 경영진과 그 경영진들이 뽑은 사원들이 이끄는 삼성은 이건희 시대보다 더 커진 대기업임에도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며 매우 우수한 실적을 올렸다. 2018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업사이클을 통해 기록적인 호황을 기록하며 무려 영업이익 58조 원을 달성했다. 이는 부친 이건희 시절에도 못 이룬 업적이다. 반도체 호황이 끝나가며 잠시 주춤했지만 2020년 기준으로도 삼성전자의 2019년 4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7조 원을 넘기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그리고 2020년 3분기 발표에서는 무려 영업이익 12조 3천억의 서프라이즈를 경신하며 초호황이 끝나고도 우수한 경영 실적을 거두었다. 준법 경영 표방. 그동안 삼성 경영진이 비판받던 문호조 경영이나 삼성 반도체 공장 백혈병 문제, 편법 불법 승계 문제 등에서도 이와 결별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는데 삼성이 완성형 기업에 위치한 만큼 사회적인 요구에 발맞춰서 제대로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2020년 5월 이재용 본인이 준법감시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삼성의 문호조 경영 방침을 폐지할 것임을 밝혔고 여기에 더불어 시민사회와 소통을 추진, 특히 삼성의 성역이던 경영권 승계 문제는 본인이 직접 자식 승계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권고한 사과문을 발표하며 함께 나온 선언이다. 부친 이건희가 회장으로 일선에서 활동한 황태자 시절에도 경영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상당했다. 오죽하면 당시 안티들이 그를 부르는 별명이 마이너스의 손이었을 정도. 당시 이재용의 경영 능력이 부족하다고 의심받은 결정적 이유는 바로 그의 최대 흑역사 중 하나인 이삼성 실패다. 2000년 당시 33세의 이재용은 인터넷 벤처 지주회사 이삼성과 이삼성 인터내셔널을 창업했다. 이재용이 직접 지분 60%의 대주주로 출자했고 나머지 지분은 삼성 관계사와 특히 당시 삼성 2인자 이학수와 김인주까지 참여한 사실상 삼성 수뇌부가 단단히 베팅한 사업이었다. 이렇게 설립한 이삼성은 IT 벤처 사업 투자를 목표로 한국 내 투자는 이삼성, 해외 투자는 이삼성 인터내셔널로 나누어 진행했다. 이삼성의 설립 배경은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이재용의 경영 능력을 입증하는 성과지표이자 이건희 못지않은 능력자 이미지 구축, 미국의 거대 IT 기업 아마존닷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처럼 상장이 대박나면 비싼 상속세를 낼 필요 없이 삼성 지분을 사들여 경영권 승계 해결, 삼성의 IT 사업 확장 등 성공만 했으면 이재용의 미래가 크게 바뀌는 사업이었다. 2020년대에 들어서
이재용 회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 이건희가 일궈놓은 삼성의 기술력 우위 수성에 실패했으며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밀고 있는 사업들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삼성전자의 캐시카우 사업인 메모리 사업부의 현금 흐름 상당수를 파운드리에 투자하는 결정을 했는데 삼성 파운드리는 정작 심각한 기술력 부진에 빠지며 TSMC와의 격차가 역으로 벌어졌다. 칩스법의 수혜를 받으며 미국에서 대놓고 밀어주는 인텔. 파운드리의 복귀로 인해 점유율 추가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 비메모리 설계 분야인 시스템 LSI도 부진에 빠지며 비메모리의 핵심 주축인 두 개 사업부가 서로에게 역시너지를 내고 있다. 정작 현금을 빼낸 그 주력 사업에는 큰 위기가 오게 되었는데 DDR5 시대에 들어서며 생산을 EUV 기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율을 잡지 못해 DDR5에서는 타사들에게 품질 추월을 허용하고 2위인 SK 하이닉스와의 점유율 격차가 역대 최저치로 좁혀졌다. 또한 메모리 시장의 미래에 대해 잘못된 예측을 하여 기술력에서 선두를 달리던 HBM에 대한 연구 개발을 중단했는데 이는 엄청난 악수가 되어 인공지능 투자 광풍이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손가락만 빨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2024년 4분기 SK 하이닉스에게 사상 최초로 영업이익 추월을 2025년 1분기에는 DRAM 점유율 추월을 허용해 34년간 수성해왔던 DRAM의 1인자 자리마저 빼앗기게 되었다. 뒤늦게 HBM 개발을 재시작하였으나 기술력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고 연구개발 인력도 경쟁사들로 많이 넘어간 상태라 상황이 녹록지 못하다. 이런 기술적 부진은 수년간 쌓여왔고 내외적으로 일찍이 예측됐던 상황이다. 기술적인 문제는 매출 부진으로 이어지고 이는 성과급 문제로 야기되고 최종적으로는 인재 유출로 진행된다. 인재 유출은 다시 기술적인 문제로 진행되며 이런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다. 결국 2024년에는 삼성전자 파업 사태가 발생했고 그 이후로도 노사 간의 관계는 악화되고 있다. 특히 경쟁사 하이닉스의 최태원의 행보와 많이 비교되며 그룹의 총수로의 리더십 부재와 인사 능력 부족 등이 많이 비판되고 있다. 이재용의 승마 선수 활동 시절. 청년 시절에는 승마 선수로 활동했다. 체육계와 삼성에 따르면 이재용은 1990년 40여 개국이 출전한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열린 국제승마협회 삼성국제마장마술대회에 국가대표로 참가해 선회이라는 말을 타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에 앞서 1989년에는 역시 한국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 승마 선수권 대회에서 장애물 단체 종목 은메달을 땄다. 4년마다 열리는 이 경기는 아시아 최대 승마 대회다. 재벌가 스포츠 이재용은 당시 자사의 승마단 선수로 활동했다. 1986년 삼성 라이온즈 전기 우승 축승회에 어머니 홍나희와 함께 참석한다. 엄청난 야구 팬이라고 한다. 소문에 의하면 어린 시절에 김시진과 캐치볼도 하고 야구장에 자주와 같이 시구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장난삼아 이재용을 김시진의 제자라고도 한다. 이 때문인지 삼성 라이온즈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고 한다. 10개 구단 모기업의 오너 중에서는 야구장 방문이 가장 잦은 편이었다.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가 있으면 1년에 두세 번은 잠실을 찾고 한국 시리즈 때는 시간이 나는 대로 잠실구장을 찾았다. SK 와이번스와의 한국 시리즈에서는 서울과 가까운 인천 SK 행복드림구장을 찾기도 했다. 자식들도 종종 데려와 같이 관람했다. 허나 2010년대 후반 이후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골프도 잘 친다고 한다. 삼성의 비자금을 폭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김용철의 저서 삼성을 생각한다에 따르면 김용철은 삼성의 컨트롤타워인 구조조정본부의 핵심 인사로 일한 당시 상무 이재용과도 가까이 지냈는데 그와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있다고 한다. 김용철은 허리디스크가 있다는 이유로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는 사람이 어찌나 골프채를 잘 휘두르는지 의아했다고 한다. 다만 허리디스크가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골프를 즐길 수 있고 그런 사례도 많다. 2011년에는 삼성 라이온즈 경기를 관람한 뒤 삼성 덕아웃에 방문, 선수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격려했다. 또한 이때 선수단의 갤럭시 탭 최신 기종을 돌렸다고 한다. 2011년 7월 LG 트윈스전에서 LG가 외야에 펼친 삼성 디스 현수막을 보자 집에서 나와 5회부터 잠실구장에서 관람 삼성의 역전승을 지켜봤다. 이날 경기 종료 후 선수단과 악수를 나누며 선수들에게 직접 금일봉을 전달했다. 2013년에는 3년 내내 정규 시즌에서 단 한 번도 못 이긴 더스틴 니퍼트래. 이날만큼은 박하니와 채태인의 활약으로 2013년 한국 시리즈 6차전에서 이겼는데 이 경기에 이재용이 직접 홈구장이 있는 대구를 방문하여 관람해 이재용 효과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결국 1승 3패로 밀리던 팀이 승부를 7차전까지 끌고 가 우승을 차지했다. 2014년 한국 시리즈 6차전에 등장하여 삼성 라이온즈의 우승을 지켜봤다. 2015년 5월 21일 어머니 홍나희와 함께 경기를 관전하러 왔는데 이날 삼성은 상대로 등판한 삼성전 13승 1패를 자랑하는 니퍼트를 털어버렸다. 이날 이전까지는 2012년 8월 18일 잠실에서 니퍼트를 상대로 2대 0으로 승리한 것이 유일한 승리였다. 인터넷 기사로만 나온 시즌 초에 류중일 감독이 감기에 시달린 사실도 아는 것으로 보아 야구 기사도 많이 챙겨보는 듯하다. 덤으로 팀 4천 홈런도 직접 봤다. 아들과 같이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있는데 그 유명한 아빠 나 류현진 4조짜리다. 참고로 아들 이지호는 오승환 팬으로 이에 삼성 팬들 사이에선 오승환은 종신계약 확정 드립이 난무했다. 2015년 한국 시리즈에서 삼성은 이재용이 직관을 온 2-3, 4차전을 내리 패했다. 하지만 아버지 이건희가 쓰러지며 삼성의 전권을 잡은 뒤로는 스포츠의 친화적인 부친의 모습과 정반대의 스탠스를 취해 2014년부터 삼성 산하의 프로스포츠팀 수원, 삼성 블루윙즈, 서울 삼성 썬더스, 용인 삼성생명 블루밍스, 대전 삼성화재 블루팡스를 삼성 관계사 제1기획으로 이관시켰으며 2016년에는 삼성 라이온즈도 이관시켜 4대 종목 프로팀이 제1기획 산하로 들어갔다. 이러한 행보로 인해 부회장 시절 보여준 열성팬 같은 모습과 다르게 180도로 야구단을 팽개쳤다는 평가가 늘어나 안현호 및 삼성 라이온즈 프런트와 함께 많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며 제1기획으로 이관한 후에는 한동안 야구 직관도 가지 않았다. 게다가 명색이 프로 구단인데 모기업에서 매년 수백억 원씩 지원을 받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말까지 하며 스포츠팀 운영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기까지 하였다. 헌데 삼성 라이온즈가 2022년 7월에 구단 역사상 최다 연패라는 13연패의 부진에 빠지자 삼성 고위 임원한테 우승까지 바라진 않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푸념도 소용이 없었는지 2023년 삼성 라이온즈는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2023 시즌 삼성 스포츠단은
그야말로 몰락의 한 해라고 볼 수 있는데 수원 삼성 블루윙즈는 시즌 내내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다 끝내 창단 최초 K리그 2로 강등되었고 삼성 라이온즈는 유일하게 리그 꼴찌는 하지 않았으나 팀 창단 이래 최악의 운영으로 최하위권의 성적을 기록했다. 서울 삼성 썬더스는 꼴찌 단골 손님이 된 지 오래고 V리그 남자부를 휩쓴 대전 삼성화재 블루팡스도 최하위권에 머무는 등 삼성 스포츠의 몰락을 제대로 보여줬다. 이에 몇 년간 구단 내 프런트만 비판한 팬들 중 일부는 이재용을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으나 10년 가까이 제1기획 출신 인사 내지 구단 프런트 내부 승진을 통한 위주의 팀 운영이 지속되는 것을 보아 앞으로도 삼성 스포츠가 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코칭 스태프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산무원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만악의 근원인 암흑군주 홍준학이 재발로 나간 뒤 유정근 주도로 리빌딩 성향의 이종열을 데려온 삼성 라이온즈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나 그 삼성 라이온즈도 10개 구단 중 팜과 성적 양면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는다. 결국 그동안 삼성의 난조로 인해 삼성 스포츠에 신경을 쓰지 못한 이재용은 어느 정도 삼성 스포츠에 개혁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투자 금액이 가장 많은 축구단과 야구단에 한해 개혁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축구단은 2023 시즌 충격의 2부 리그 강등 이후 몇 개월에 거친 고강도 감사로 단장 라인이 물갈이 되고 팀장급 인원이 좌천되는 등의 인사이동 조치가 진행되었다. 이재용이 직관한 날에는 삼성 라이온즈의 승률이 상당히 높아 팬들 사이에서는 재용불패, 재용필승, 승리 요정이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여담으로 재용불패에 비할 수 있는 것으로 두산그룹 박용만의 용만 불패가 있다. 한편 반대 사례로 붙인 이건희는 생전 직관 필패로 유명했다. 이건희도 스포츠를 좋아했지만 오늘날에도 종종 회자되는 1984년 한국 시리즈 7차전에서 유두열의 역전 홈런을 본 충격. 이후론 사망 전까지 직관을 안 갔다고 한다. 카더라에 의하면 1984년 한국 시리즈 때 7차전에 4대3으로 앞선 상황에서 구단의 연락을 받고 이제는 이기는 것을 보겠구나 싶어 구장에 도착했는데 도착한 순간 본 게 장효조의 만세 사건이었고 바로 다음 이닝인 8회에 유두열의 역전 3런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저는 자녀들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는 두고 있었지만 외부에 밝히는 것은 주저해왔습니다. 2020년 5월 기자회견 전문. 이거 들어가는 돈이면 인천공항 3개 짓습니다.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지금은 어느 기업도 10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 그동안의 성과를 수성하는 차원을 넘어 창업한다는 각오로 도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 2021년 8월 가석방 직후. 신념이 뭐냐는 질문에 열심히 살자. 앞만 보고 가자. 여담. 실제 대학생 시절 이재용은 서민을 기준으로 봐도 평범하다면 평범한 그냥 용돈 잘 받아 쓰는 대학생 생활을 했다고 한다. 우선 성장 과정에서 상술했듯이 학적부를 기입할 때 아버지의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기입하였는데 그게 유효했는지. 실제로 동기들 사이에서 꽤 초중반까지는 살짝 높은 직급을 가진 아버지를 둔 정도로만 알았다고 한다. 이 시기에 짧게나마 CC도 해보는 등 연애도 해보고 자신과 친하게 지낸 모 대학 친구와 같이 어울리며 그의 자취방에 놀러가 라면을 끓여 먹은 적도 많으며 본인이 직접 라면을 몇 번 끓여줬다고도 한다.
또 다른 일화로 어느 날 마지막 강의가 뜻하지 않게 공강이 되어 동기가 야구나 한판 하면 재밌겠다는 말을 하자 개인 비용을 써서 스포츠 렌탈 매장에서 장비를 대여해 함께 어울리며 간단히 야구를 즐기고 맥주 한 잔 한 뒤 들어간 적이 있다고 한다. 굳이 부자 티를 낸다면 1학년 시절 과 행사에 차려 입어야 하는 줄 알고 실수로 연미복을 입고 오거나 모임 같은 거 할 때 고급 초콜릿을 종종 싸왔다는 것. 그리고 수행원과 같이 대동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집에 갈 때만 기사에게 전화에 타고 가는 정도뿐이지 애초에 이건희가 학교 다니는데 사람 붙여줄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아 학창 시절 동안 수행원이 온 적은 거의 없다고 한다. 한마디로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격의 없이 지내 2010년대 말 구속되었을 당시 타 인물들은 취향에 안 맞는 구치소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이재용은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편이었다고 한다. 또 의외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밥을 복스럽게 잘 먹는다는 평을 듣는다. 한국 최고 재벌이란 이미지에 비해 상술했듯이 재벌치고는 매우 소탈하고 수수한 편이라고 한다. 평소에도 강하고 드센 면이 많은 아버지 이건희와는 달리 겸손하고 차분한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보이며 오히려 너무 부드럽고 얌전해 세고 직설적인 언행을 보기가 어렵다. 삼성에서 부사장, 사장, 부회장과 같은 높은 자리를 맡았을 때에도 여러 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어린 학생들이 다가와 사인을 해달라고 하자 곤란해하며 다음에 해주겠다고 넘기려 했으나 그 학생들이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겠냐고 쫓아오려 하자 가까이 가서 자신에게 메일을 보내달라며 명함을 주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다. 이런저런 일화나 짤 덕분인지 사건 사고가 꽤 있는 기업인임에도 이미지가 좋은 편이다. 좀 더 정확하게는 한국 최고 기업의 회장으로 인지도가 월등히 높은 기업이니 이미지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맞을 듯. 웹소설의 현대판 재벌물에는 누가 봐도 이재용을 모델로 한 인물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이다. 보통 소설 세계관의 자국 최고 재벌 부회장 정도로 묘사되는데 위에 나온 대로 대중적 이미지가 나쁘지 않아서인지 악역보다는 선역으로 나오는 비중이 더 높다. 보통은 젠틀한 성격으로 나오며 한국 1등이라는 자존심을 챙기려 주인공을 질투하지 않고 실리적인 판단으로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로 많이 나오는 편. 재벌 갑질 문제 같은 걸 다룰 때도 주인공과 같이 응징해주는 역할로 많이 나온다. 이런 이미지로 나오는 대표적인 웹소설 등장인물은 미래를 보는 투자자의 서성그룹 임진용이 있다. 할아버지 이병철의 가족력 때문인지 폐가 약해 집에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했는데 한 달 전기료가 3천만 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 덕에 집안 공기 수준은 매우 깨끗해 하와이급이라고 한다. 재벌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딱히 사치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둘 다 폐병으로 투병하다 사망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집안 내력 때문에 폐와 기관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양이다. 이재용이 쓰는 안경은 오스트리아산 실루엣 무태 안경이다. 한화일가와는 창업주이자 할아버지 이병철 시기부터 이어진 친분으로 같은 3세 경영을 이어받은 한화 부회장 김동관과 친밀하다. 공식 석상에서는 선후배 사이로, 사석에선 형, 동생 사이로 각별히 여긴 이병철, 김종희, 이건희, 김승연처럼 김동관과는 15살가량의 나이차가 있지만 하버드 동문이라 말도 잘 통한다는 듯. 덕분에 2014년 삼성, 한화빅딜 거래, 당시 두 사람이 무사히 일을 끝마쳤다고 한다. 2015년 7월경에
업무용 차량을 9년간 타던 에쿠스에서 체어맨으로 바꿨다고 한다. 이건희의 장례식 때는 팰리세이드를 직접 운전해 도착했다. 삼성 관계자에 의하면 해당 차량은 이재용 소유로 두 자녀 때문에 자가운전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차량을 조회해보니 중고차 시장에서 구매한 것으로 나왔다. 현재는 제네시스 G90을 업무용으로 사용 중이며 2023년 이후로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GLS와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클래스 풀만을 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딸 이원주가 국립발레단 산하의 주니어 발레스쿨에서 발레를 배운 것은 이재용이 발레 마니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2016년 국립발레단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호두까기 인형의 주연을 맡은 뒤 그만뒀다고 한다. 과거에는 매해 크리스마스마다 딸의 공연을 관람했다. 2011년에는 호두까기 인형, 2012에서 2013년에는 프리츠의 친구 역할로, 2014에서 2015년에는 주인공 마리의 남동생 프리츠 역할로 무대에 섰다. 그리고 2016년에는 호두까기 인형의 주인공 마리의 아역인 어린 마리 역을 맡았다. 본인 앞에 삼성 갤럭시가 아닌 휴대폰을 쓰는 것이 보이면 신경이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딸이 주인공으로 무대에 선 2015년 12월에 호두까기 인형 공연 관람 후 공연장을 나서는데 한 기자가 인터뷰를 청하며 LG 휴대폰을 들이밀자 이재용은 이를 보고 갤럭시 쓰시는 분이면 말씀드렸을 텐데라는 말로 에둘러 거절했다. 아마 가족과 같이 보내는 행사인지라 말을 돌려서 좋게 거절한 것 같은데 실제로 웃는 표정에 장난기 가득한 말투였고 기자가 계속 인터뷰를 청하자 아예 어깨동무까지 한 채로 함께 걸어가며 친구 대하듯 했다고 한다. 이에 기자는 사진 촬영만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재용은 계속 갤럭시 얘기를 하다 뜬금없이 갖고 싶은 갤럭시 기종, 색상, 사용 중인 통신사를 물었다. 기자는 그냥 장난인 줄 알고 갤럭시 S6 엣지 골드 SK라고 답했는데 이재용은 주차장으로 가면서 엣지, 골드, SK를 혼잣말로 중얼거리다 회사 차량이 마중 나오자 비서를 시켜 트렁크에서 갤럭시 S6 엣지, 골드 SKT 모델을 꺼내 진짜로 선물해줬다. 2016년 9월 21일에는 한 손에 갤럭시 노트 7을 들고 출근하는 도중 아이폰을 든 기자를 보고서는 여기만 아이폰이네요 라고 말했다. 이재용, 갤노트 7 들고 출근하며 아이폰 든 기자에게 아이폰이네요. 2016년 1월 11일 김포공항에서 트와이스의 입국을 기다리던 아이돌 홍마들에게 사진이 찍혔다. 의심 판결로 석방된 후 353일 만에 자택에 도착해 저녁 식사로 치킨을 시켜 먹었다. 이후 삼성 관계자가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원래는 백반식 저녁 식사를 준비했는데 이재용이 귀가하자 곧바로 치킨을 강하게 찾아 급히 배달시켰다고 한다. 이 일화는 이후 재벌의 식사에 대한 오해를 반박하는데 자주 쓰이는데 예를 들면 2021년 11월 황교익이 치킨은 서민, 노동자가 찾는 음식이라 부자들은 먹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을 때라든가 2023년 전청조 혼인빙자 사기 사건 당시 전청조가 재벌 3세라 순대국밥이나 곱창 등을 모른다고 했다는 것이 알려진 후 이 일화가 회자되었다. 결국 부자들 역시 치킨이건 패스트푸드건 먹을 건 다 먹는다는 것. 이재용이 안경을 올리는 사진을 구글 이미지 검색에 올리면 이미지에 가장 가까운 검색어로 신조차 모독하는 사상 최대의 천재라는 검색어가 떠 인터넷 커뮤니티에 회자된 적이 있다. 다만 이는 저 사진의 자세가 고겔 밈인 루아녹스 짤과 닮아서 생긴 해프닝이다.
또한 반대로 일본에서는 유카와 마나부를 닮아 화제거리가 되었다. 2018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 경제인 특별수행원으로 참석했는데 거기서 많은 짤을 양산했다. 예를 들자면 이코노미석에 탄 이재용, 아이폰이라서 취재 안 받은 이재용, 평양냉면 맛본 모습 등이 있는데 특유의 일관된 표정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중 가장 압권은 방북을 마친 후 들뜬 표정으로 돌아오는 표정이다. 사실 이코노미석이 아닌 비즈니스석인데 위에서도 말했듯이 재벌 개그 드립이다. 실제로 이재용은 이코노미석도 타봤다. 도널드 트럼프 정권 일기 시절 미국의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조치에 따라 방북한 이재용도 미국 방문 시 무비자 입국이 제한되어 미국 방문 시 방문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한다. 정부로부터 특사 자격을 받아 유럽 등지에서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출장을 준비 중이었는데 구속으로 인해 흐지부지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법조계, 산업계의 익명 주장으로 정부 공식 반응은 기사에 없다. 이후 질병청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2020년 2월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300억 원을 기부했고 삼성화재 글로벌 캠퍼스 등 연수원 2곳을 수도권 생활치료센터로 쓰도록 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 법정에서 야단을 맞았다는 루머와 관련해 아버님께 야단을 맞은 것 빼고는 야단 맞은 기억이 없다. 여자분한테 싫은 소리를 들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라. 제가 당황했던 것 같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답변했다. 특히 당시 박근혜 정부는 삼성이 관리한다고 생각한 JTBC의 반정부적 보도 등과 엮여 삼성이 박근혜 정권에 반대하는 활동을 한다고 생각한 모양. 젊어 보이고 깔끔한 외모와 다르게 2025년 기준 만 57세이다. 이재용의 경우 대기업 총수이기에 업무량도 많을 것임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관리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밖에서 비춰지는 얼굴 표정이 거의 항상 웃는 듯한 표정이라 이에 대해 호불호가 나뉘기도 한다. 웃어서 친숙해 보인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재용의 웃는 표정을 포커페이스의 변형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입술이 매우 얇다. 집안 내력인지 두 동생과 아버지, 할아버지도 그렇다. 그리고 어머니를 닮아 동양인 눈에서는 드물게 밝은 갈색 눈동자와 몽고, 주름 없이 눈 앞머리가 트인 아웃라인 쌍꺼풀이 있다. 피부도 하얀 편이다. 좋은 목소리와 발성을 가졌다. 사족으로 여동생 이부진도 목소리가 상당히 좋은 편이다. 2021년 1월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 당시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이 방영되었는데 이 드라마를 보고 일반인들이 재벌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나 싶어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재벌이나 정치인 가문은 사저에 메이드가 있긴 하지만 라면을 안 먹는다는 설정에 충격을 받은 모양. 2021년 3월 19일 밤에 급성 충수돌기염으로 응급실에 입원해서 다음날 새벽에 수술을 받았다. 사실 구치소에 있었지만 16일부터 복통을 호소하고 17일에 고열과 우측, 하복부 심한 통증을 보여 구치소에서 병원에 가라는 얘기도 해서 빠르게 수술을 받을 수 있었으나 당시 수감 중이라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19일까지 고통을 참았는데 결국 복막염이 심해지고 상황이 악화되어 대장의 일부를 절단해야 했다고 한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으나 고열이 지속되었고 3주 이상 입원했다. 구치소에 있는 7개월 동안 몸무게가 13kg 빠져 화제가 되었는데 스트레스로 빠졌다기보단 본인이 운동을 열심히 한 것으로 보인다. 독방에서 매일 스쿼트 300회, 30분씩 주어진 운동 시간에는 운동장을 전력 질주했다고 한다.
우통 벗고 달리는 이재용은 구치소 내에서도 화제였다고 한다. 한 출소자의 말에 따르면 당시 수감된 모 대기업 회장은 이전 부회장과는 달리 매일 환자복 입고 환자방에서만 살았다고 한다. 그라폰 파버 카스텔 만년필을 쓴다. 유인촌에게 백금으로 제작된 그라폰 파버 카스텔 만년필을 선물 받았는데 이후에 해당 브랜드만 쓴다고 한다. 2023년 1월 18일 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스위스 국빈 방문 동행 중 한국의 밤 행사에서 취재진을 향해 다 캐논을 사용한다며 내가 직업병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니콘은 동영상이 안 돼서 다 캐논만 쓴다고 하더라고 웃음과 함께 농담을 건네자 이에 현장에 있던 참석자들과 취재진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일본 유학을 한 경력이 있어서인지 일본어가 유창하다. 일본 언론의 인터뷰 영상 테레비 도쿄의 가이아의 새벽을 시청한다는데 경제 프로그램이다. 2023년 12월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위로차 깡통시장에 재계 인사들과 함께 방문하였는데 떡볶이를 먹으며 어묵 국물 좀 달라고 하거나 촬영하는 시민들에게 아이폰이 왜 이렇게 많냐고 농담하거나 옆에서 잘생겼다라는 말이 나오자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쉬포즈를 하는 등 유쾌한 행동을 많이 하여 밈이 되었다. 그리고 해당 분식점은 성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매출이 급상승하자 사장의 동생은 아이폰에서 삼성 갤럭시로 갈아탔다는 등의 후문이 있다. 2024년 5월 26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26일 서울을 방문한 중국 국무원 총리 리창이 이재용을 만나 투자와 협력 확대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도 최고 기업인 무케시 암바니의 자식들 결혼식에 꼭 참석한다. 2019년에 참석했을 당시에는 인도 전통 의상까지 차려입었다. 21대 대통령 이재명과 평행이론이 있다. 둘 다 가운데 글자가 재고 B형이다. 그리고 이름이 영계열로 끝나는 아내와의 사이에서 자식 2명을 뒀고 첫째 아들의 이름이 호로 끝난다. 또 둘 다 아버지의 이름이 희로 끝나고 9일에 태어났으며 10월 EX1에 사망했다. 심지어 할머니도 둘 다 1907년생에 90을 넘기고 사망했다. 다만 아버지와 본인, 아들들의 이름에 유사점이 있는 것은 이들이 모두 경주 이 씨의 같은 향렬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기업 총수들과 회동했는데 여기서 이재용이 대통령께서 쓰신 책을 읽었다. 청소년들에게 꿈을 줘야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라며 아부스러운 말을 해서 인터넷에서 꽤 화제가 되었다. 이재용도 저렇게 사회생활 하는데 우리라고 별거 있겠냐라는 반응이 많았다. 그가 다니는 맛집들도 화제인데 가격대가 크게 비싸지 않은 편. 청담동에 3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코스 요리 전문점이나 서민 맛집 콩국수집이 그러했다. 실제 모습. 고지도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다고 한다. 동양사를 전공하였기 때문인지 금석학에도 조예가 있고 한자 실력도 상당하다고 한다. 억만장자의 여름 캠프라고 불리는 앨런앤드코 콘퍼런스, 선벨리 콘퍼런스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국정농단 재판 당시에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출장이라고 말했을 정도. 이는 전 세계 재계 주요 인사들이 미국 아이다호의 고급 리조트에서 골프 등을 즐기며 인수합병 등 중요한 논의를 하는 여름 행사다. 어릴 적 이재용의 방에는 장욱진의 그림인 공기놀이가 걸려 있었다. 어머니 홍라이 여사와 여름 휴가를 보낸 에피소드를 공개한 적이 있다. 함께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홍라이 여사가 맥주를 많이 마시지 말라는 등 건강 관련 여러 잔소리를 한 모양.
2016년 청문회 당시 입술에 발랐던 립밤도 화제였는데 당시 가격으로 2,300원짜리 소프트립스 제품이었다.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출장지가 어디였나는 질문에 파나마 운하라고 답한 적이 있다. 바다와 여러 호수를 연결하는 운하와 댐, 그리고 거대한 배들이 지나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인간의 기술과 의지, 인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황홀할 정도. 강인한 도전 정신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걸 이유로 언급했다. 2018년 수원시 영통구 우편집 중국에서 수신인이 이재용 앞으로 된 수상한 택배가 발견됐다. 폐기물 모양의 깡통이었기에 위험물로 신고됐으나 내용물은 과자와 양말이었다. 범죄의 의도는 없던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됐다.